여러분 질문 키워드 다 완성이 됐나요? 네, 자 완성됐으면 들어주세요. 사실 에너지 전략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에너지 효율이란 말은 좀 생소하게 들어봤다고 할 수 있는데 박사님께서 왜 전략보다는 효율이란 말을 쓰시는지와 효율을 높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에너지 효율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들 투입 대비 효율, 동일한 걸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에너지량을 최소화하자 부분들이 에너지 효율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부분들도 사실은 지금 최근에 있던 부분은 아닙니다. 과거에서부터도 전환이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땔감을 사용했었죠. 그 다음에 석탄 사용했죠. 그 다음에 석유 사용하다가니 1차 오일 쇼크, 74년 1차 오일 쇼크, 78년 2차 오일 쇼크 이후에 탈석유 정책들이 세계 각국에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원자력 발전,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천연가스 이런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됐고요. 확대하는 정책들이 추진되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가 하는 부분들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전체적인 지구온난화 문제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지금 최대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14년도 IEA 연구에 의하면은 에너지 효율이 가장 제1의 에너지 연료더라. 강연을 듣다 보니까 정말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8위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건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강국입니다. 아마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70%. 아니, 우리가 GDP의 한 2%인가 6% 정도는 제조업에서 우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에너지가 높은 이유는 그 하나 또 있습니다. 제조업 강국이라는 부분, 비중이 높다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나라는 석유, 화학, 철강 등 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비중이 높습니다. 우리가 석유, 화학이라든지 철강 부분에서는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들이 연료용이 아니라 원료용입니다. 그래서 원료용으로도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다소비 국가라고 에너지 다소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전력 비중도 우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전력은 우리가 가장 편리한 에너지지만은 사실은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보면 비효율적인 부분이 전력입니다. 왜냐하면은 전력은 전환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전력 같은 경우는 60%가 비효율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우리가 전력 소비 같은 경우는 편리하지만 우리가 좀 아껴 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최근에 가장 이슈가 많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IoT 기술인데요. 이제 IoT 콘센트 같은 거 설치를 해서 뭐 이렇게 하면은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다. 대신에 이거를 설치하면 월 얼마가 추가된다. 이런 그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걸 하면 좋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저한테 이를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부분 좀 부담이 돼서. 네.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주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까지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수요 관리를 강조하면서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 규모가 상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적은 상태입니다. 미국이라든지 유럽 선진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유 제품, 1등급 제품을 구입하면은 상당히 지원하는 부분들이 리베이트, 보조라든지 리베이트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들 몇 년 전부터 주장하는 부분은 우리도 에너지 공급사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자. 이 부분을 도입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경제 주체들이 이런 부분 간단하게 있지 않습니까? 고유 제품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증분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자. 국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한 2000년 내년부터는 에너지 공급사 효율 향상 의무화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틀들이 마련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 막 영하 몇십 도를 내려가니까 트럼프가 트위터를 했더라고요. 지구온난 어디 갔냐. 네. 그래서 대표적인 되게 지구온난화를 믿지 않는 그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국제 정세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공공연하게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에너지 사용이나 기후변화 부분들은 주정부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에서 26개 주가는 에너지 공급사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서 실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에너지 공급사 효율 향상에 지원 예산이 한 연간 한 77억 달러, 우리나라 한 7조가 넘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에서도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같은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 기후변화, 온실가스 대응 관련해서 이런 정책들도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그래도 대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당장 에너지를 전략하자고 해도 당장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전략하기가 쉽지 않아서 에너지 전환을 하는데 인식을 함께하기 위한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그래서 에너지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가격 기능이거든요. 에너지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 부분들이 많이 좀 해결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에너지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반면 일반지하고는 다릅니다. 상당히 국제 정세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예측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석유 같은 경우 얼마 있으면 고갈될 수 있을까요? 100년. 지금 석유 확인 매장량의 가채 년수는 한 50년입니다. 그러면 50년 후에 박사님, 근데 저희가 초등학교 때 석유는 30년 후면 고갈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50년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석유 에너지가 고갈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전략해야 됩니다라는 건 지금 이제 좀 설득력이 없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확인 가채 매장량입니다. 근데 궁극적인 매장량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만들어내기는 좀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우리는 어려서 이제 뭐 전기를 아껴 쓰자, 물을 아껴 쓰자 그런 어떤 그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이거를 뭐 아껴야 되는 것도 알면서도 못한단 말이죠. 이런 걸 어떤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5천만 국민에게 전부 다 이렇게 공유하고 소통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있다면 그런 걸 박사님께서 생각하신 정책이 있으시다면 좀 듣고 싶어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다음에서 강의에서 주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소비 구조 혁신, 국가 에너지 효율 혁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부분의 주제에 대해서는 2부에서 강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에너지 소비 효율 혁신을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뭐를 할 것이냐. 공급 위주에서 수요 관리 정책으로 전환하고 에너지 효율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보자. 중요한 부분은 확산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합니다. 고유인 제품에 대해서 만들어 달라. 기업에 대해서도 감시하면서 요구하는 이런 문화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좀 바뀌어야 된다. 그 구조적인 부분이 바뀌어야 되고 또 어떻게 바뀌는 게 바람직한지 2부 강연에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에너지 소비 효율 혁신을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뭐를 할 것이냐 부분.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부분을 에너지 효율 우선 정책이 필요하다는 걸 기본 방향으로 일단 말씀드리고요. 에피션트 퍼스트 이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해서 우리가 3대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급 위주에서 수요 관리 정책으로 전환하고 에너지 효율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보자 하는 부분입니다. 에너지 정책의 흐름들이 패러다임이 에너지 전환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패러다임에 우리는 뒤늦게 이제 참여해갖고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할 부분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에너지 효율 최우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술 발전과 사용자들이 일단 줄여야겠죠? 네, 사용량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 최우선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너지 효율 가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사회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확산시키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홍보, 인식을 같이 하는 이런 장들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는 좀 민관 협동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기업 단위에서는 실무자뿐만 아니라 전 회사 차원에서 전사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가치를 공유하고 인식을 같이 하자.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겠다. 이런 사회적 약속하는 문화들이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알리베.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100% 한다고 하는 선진국에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중요한 부분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합니다. 고효율 제품에 대해서 만들어 달라. 이런 시장의 요구가 있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기업의 제품이라든지 기업에 대해서도 감시하면서 요구하는 이런 문화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또 한 부분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고효율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통해서 구매자가 또 구매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정책들은 에너지 최우선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또 정부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경제 주체가 또 함께 해서 이 부분의 가치를 좀 같이 공유할 수 있고 확산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산업 발전이라든지 국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획하고 실행 시에는 우리가 에너지 효율 가치를 핵심 가치로 삼자. 이 부분들이 계획 단계부터 많은 부분들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효율에 관심을 준 데는 언제부터 했을까요? 전기값이 비싸거나 모듈값이 비쌀 때 그때 에너지 효율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정책, 효율 정책, 에너지 효율을 정책으로 고려했던 부분은 1차 오일 쇼크 이후, 73년 오일 쇼크 이후 74년에 열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열관리법을 제정을 통해 갖고 산업체에 에너지 열관리를 하면서 상당히 억제를 하고 한 정책을 썼고, 그러면 78년도 2차 오일 쇼크 이후에 정부에서는 동력자원부, 에너지 정책 담당 부서하는 동력자원부를 설립했고, 79년대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법을 만들어서 제도적인 법적 제도를 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부터는 5개년 계획 기간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질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약간 상당히 미흡합니다. 우리가 빠른 시일 이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에너지 효율 우선 정책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정부가 추구하는 에너지 전환, 이 부분의 공급 측면을 이뤘지만은 에너지 효율을 해서 에너지 수요를 감축하지 않으면 거의 좀 어렵습니다. 제가 개인적 생각으로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을 통한 소비 절감, 수요 절감이 우선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급 측면에서는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는 시선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한 두 번째 정책 부분은 우리가 고효율 고품질 제품으로 시장 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기본 원칙으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IoT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우리가 센서 기능이라든지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에너지 수요 관리, 이 부분의 효율 향상 부분들도 이 부분을 빠르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플랫폼을 이용한 에너지 사용의 최적화 및 관리 역량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의 기술을 우리가 좀 빠르게 좀 고도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공급과 수요와 합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부도 혼자 못하겠죠.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회 전체, 경제 구조, 경제 주체가 모두가 참여하는 우리의 문제지 누가 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에너지 분야가 이제 혁신이 일어나야 하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파생 효과가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그 파생 효과 중에 하나가 이제 일자리가 아닐까, 여러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분야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기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부분을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박사님? 고효율 제품이 최고 제품이 생각됐다면 우리가 수출 제품화될 수 있고요. 수출로 확대할 수 있고, 이 부분 수출이 많이 드러나고 생산량이 증대된다면 이 부분이 관련 산업에서 하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에너지 사용자, 이 고효율 제품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면은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부분이겠죠. 기업이 경쟁력이 높아지면은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질 거고, 제품 경쟁력이 높아지면 또 한 가지가 이 부분이 또한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크겠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 향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자리 창출, 산업 경쟁력 향상, 이 둘을 통해서 또 한 가지가 거시 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거시 경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구들이 지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IEA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얼마다 이런 자료도 수집해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